얼마 전 저는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당뇨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당뇨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성인 인구 중 당뇨 환자 비율은 14.4%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당뇨의 유병률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28.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당뇨는 사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폐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더라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면 말짱 도루묵인 것과 비슷한 거죠. 일단 당뇨의 나쁜 것들을 끊거나 최대한 줄이고 좋은 음식의 섭취를 꾸준히 늘려가는 게 당뇨를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라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듣기만 하기보다는 꼭 실천을 해주시고 건강을 제발 챙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믹스커피. 어떤 사람들은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보셨죠? 하지만 오늘 튼튼건강TV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믹스커피를 주로 식후에 바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식물성 기름, 인공 감미료 등이 혼합된 가공식품이에요. 이러한 성분들은 당뇨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많습니다. 설탕은 당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믹스커피는 설탕의 양이 많아서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또한 믹스커피는 가공식품이므로 첨가물이 많아 식이섬유나 영양소의 함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 믹스커피에는 식물성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식후 한 잔의 믹스커피를 달콤한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매력적인 유혹과의 싸움인 것처럼 건강도 달콤한 유혹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3가지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식후 즉시 믹스커피 드시는 것을 삼가하세요. 식후 2시간 이후 혈당이 정상화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커피는 블랙커피를 추천하며 믹스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은 스테비아 믹스커피 같은 대체당을 이용한 믹스커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커피에는 프림 대신 우유를 첨가하고 믹스커피를 드실 때는 과일, 빵 등을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2. 빵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고 과일 먹고 커피 먹고 거기다가 배가 안 차서 기분 안 좋으면 빵까지 드시는 게 흔히 보이죠. 그렇다면 빵은 당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식약처에서 국내 빵 199개의 당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평균 당 함량은 23g으로 1일 당뇨 광고 섭취량의 무려 46%를 차지했습니다. 당뇨 환자는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식빵의 경우 GI 지수가 91인데요. GI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식품으로 70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보는데 식빵의 GI 지수 91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밀가루빵은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으려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제거되지 않은 통밀로 만든 빵을 먹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빵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빵을 먹고 싶다면 반드시 식이섬유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고 빵은 적은 양을 최대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3. 과일 주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비타민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은 의외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주스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생과일 주스는 과일을 믹서기나 진압기로 갈아서 만든 음료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일의 식이섬유질은 거의 제거됩니다. 그러나 식이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식이섬유질이 부족한 생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당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당이지만 여전히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1개를 먹을 때는 당의 양이 적어 혈당 수치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과일 주스를 마시면 여러 개의 과일이 사용되므로 과일 1개를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크게 올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과일 주스는 대부분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 한 개는 보통 70-100칼로리 정도인데 생과일 주스는 과일 한 개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과일이 들어가므로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칼로리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당뇨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일 주스를 마시기 전에는 과일의 양과 당의 양, 칼로리를 고려하여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생과일 주스 대신에 실제 과일을 섭취하면 식이섬 유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며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이 당뇨에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당뇨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혈압이 건강한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어 당뇨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짠 음식은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욱 신장 건강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 및 신장 질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와 관련된 많은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가능한 한 짠 음식을 피하고 식사할 때 소금의 양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를 갖게 되면 고혈압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당뇨에 고혈압이 더해졌을 때는 각종 합병증 발병을 가속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은 고혈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고 더욱더 염분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염분이 높은 젓갈찌개, 가공육 등은 아예 섭취를 자제하거나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강낭콩, 시금치, 토마토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륨도 많아서 당뇨인들의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인이 줄여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좋은 음식을 채워가면 당뇨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튼튼건강TV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져올게요.